사후피임약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면 위험이 따른다. 성병에 걸릴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경우 다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만약 콘돔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찢어진 경우 대처하는 방법도 있다. 사후피임약이 그것이다. 이 약은 효과가 좋아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유명해졌다. 사후피임약은 무엇으로 만든 걸까? 부작용은? 약을 먹으면 낙태가 될까? 오늘 그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사후피임약이란? 이 약은 응급호르몬 피임법의 일종이다. 레보놀기스트렐이라는 합성 호르몬이 약의 주성분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의 효력은 52%, 95% 사이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피임의 목적으로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정말 급한 경우에 한 번만, 최대 2번 정도만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이 약은 다른 피임법처럼 성병이 전염되는 것을 보호해주지는 않는다. 콘돔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찢어진 경우 임신이 되는 것만 막아줄 뿐이다. 4. 후 피임약이 작용하는 방식. 이 약은 배란이나 그 후의 과정을 바꾼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궁경부점액을 두껍게 만들어 정자가 난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성관계를 한 후 24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효과적이다. 최대 72시간 이내 복용해도 되지만 성관계를 한 후 시간이 지나고 먹으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진다. 성관계 후 12-24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최대 95%까지 임신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48시간 이후에는 임신을 예방하는 확률이 85%로 떨어진다. 그리고 72시간 이후에는 52%가 된다. 약을 먹으면 임신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만 유산을 시키지는 않는다. 약은 다음의 역할을 한다. 난소가 성숙한 난자를 배출하는 것을 방지한다. 난자가 이미 배출되었다면 수정되는 것을 막는다. 정자가 난자에 이미 침투되었다면 수정란이 자궁에 이식되는 것을 막는다. 사후피임약이 나타내는 효과. 사후피임약에는 프로게스테론으로 알려진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다. 여성의 몸은 이 호르몬을 소량 분비한다. 이 호르몬은 자궁의 수정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후피임약에는 이 호르몬 농축액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 알에 함유된 양이 보통의 피임약 10알에 함유된 양과 비슷하다. 따라서 사후피임약은 정말 응급한 상황에만 먹어야 한다. 너무 자주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나른함, 메스꺼움 및 구토, 피로와 현기증, 두통, 위통, 불규칙한 질, 경련과 하열. 그 외에도 생리 주기가 바뀔 수 있다. 생리 주기가 늦어지거나 생리량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 복용 시 유의사항.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이 약은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약이다. 따라서 꼭 의사의 감독하에 먹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처방 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이긴 하지만 먹기 전에 의사의 설명을 듣고 복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레보노게스트렐이라는 활성 성분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 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 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궁에 임신 병력이 있는 경우, 난관의 염증, 병력, 난소염이 있는 경우, 심각한 간 문제가 있는 경우, 편두통이 심한 경우, 심혈관, 계합병증이 있는 경우,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경우. 사후피임약을 먹으면 낙태가 될까? 임신을 했을 때 이 약을 먹으면 낙태되지 않는다. 이 약이 태아나 산부에게 해롭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약은 낙태하는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이 약은 여러 가지 위험을 동반하므로 정말 비상 상황에만 먹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